안녕하세요. 홈택스로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유형이 있는데, 이 아파트 한 채 있는 분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하나 있고, 오피스텔이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둘로 나눠가지고 한번 양도소득세를 홈택스로 신고를 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들 중에서 이제 저희한테 의뢰하시는 손님들 중에서 보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신고하셔야 됩니다. 비과세 돼도 신고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비과세되는 물건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근데 첫 번째 이제 비과세 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1주택에다가 플러스 뭐 오피스를 하나 갖고 있는데 오피스를 판다, 뭐 이런 경우 두 번째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는 어, 아파트 하나 있고 뭐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오피스텔이 하나 있어요. 이럴 때 이제 3주택이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파는지, 그러니까 양도세를 어떻게 신고하는지, 이 세 가지를 한번 순차적으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세대 1주택이 비과세 되는 경우에 요건이 있잖아요. 그 요건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세법에 보면 서울세법에 양도세 비과세 되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는 요건이 쭉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볼게요. 거주자의 양도세, 여기 부분에 비과세 양도소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각 목에 해당되는 어느 하나의 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 주택, 뭐 토지도 마찬가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무엇이냐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1세대가 양도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2년인 것. 이것만 뭐 기억하시면 돼요.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거주 요건이 생겨요. 어쨌든 2년 이상 보유를 했다. 그러면은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 그럴 때 비과세 대상이 된다. 이 지금 법에 따라서 비과세가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일반적으로 이제 뭐 보통 제가 해드리기도 하지만 본인들이 보통 비과세되는 양도소득 부분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이버 하셔가지고 홈택스 치시면 이렇게 홈택스 화면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로그인 하셔야겠죠. 여기는 이제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인증서가 있어야 되고요. 인증서를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양도세 신고기 때문에 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니면 간편 인증을 한다든지 해서 인증서가 있어야 되고.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세금 신고라는 게 있는데, 세금 신고를 이렇게 클릭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 밑에 부분에 보시면 양도소득세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양도세 이렇게 바로 신고가 바로 가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셔도 되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양도소득세 신고하기라는 게 있죠. 이 화면에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고를 하다 보면 증빙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요,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런 화면이 뜨는데, 예정 신고가 있고 확정 신고가 있어요. 원래는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이제 법상 속달말 60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양도를 한 날짜 있잖아요. 실제로 돈을 받고 주고받고 한 최종적인 잔금을 치른 날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등기를 넘겨주는 걸 얘기하죠.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날로 그 달에
예를 들어 15일 날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5월 15일 날 했다. 그러면은 그달 말 기준에 60일 이내에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7월 30일까지는 7월 말까지는 해야겠죠. 60일 안에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면 한 개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를 할 겁니다. 자, 쭉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간편 신고하고 하는 게 있고 대화형 신고가 있는데 대화형 신고는 그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그 질문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신고를 하는 걸 대화형 신고라고 하고 간편 신고는 그야말로 직접 다 입력해서 하는 거를 의미하겠죠. 간편 신고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전에 쫙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과세 드는 거 뭐 쭉 내용들이 다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요건을 잘 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자 양도소득세는 뭐 이번 달에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월달에 한다. 양도를 하자마자 바로 신고할 수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달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0일 안에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4월 말일 날 뭐 매도를 했다 그러면 6월 30일까지 해야겠죠. 그래서 이날 뭐 조회를 합니다. 딱 신규 입력을 하시겠습니까? 신규 입력을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개인정보들이 쭉 나오고요. 주소가 기본적으로 뜹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핸드폰 번호를 이렇게 넣고요. 내국인이죠, 내국인. 내국인이 있고 외국인인데 내국인이. 거주자는 뭐 183일을 거소를 했냐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국내에서 어쨌든 138일 이상을 거소를 했을 경우, 그러니까 거주를 했을 경우 거주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주자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죠. 자, 여기서 신고 대상 부동산을 확인하기가 있는데 이걸 클릭했을 때 나오면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 없다 그러면 넘어갑니다. 지금은 없겠죠. 제가 임의대로 하는 거니까. 자, 처음에 뭘 넣냐면 양수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양수하는 사람이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인으로 보고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밑에 주민등록번호를 넣다든지 쭉 이런 것들을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져오는 것 같아요, 데이터를. 그래서 양수인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뜨죠. 양수인 거래 상대방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한테 이렇게 넘기는 경우에는 지금 100%니까 입력할 필요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부부가 그거를 공동명의로 사시는 경우래요. 그러면 지문을 반반 넣어주는 겁니다. 자, 관계가 어떤 관계냐? 관계가 나오는데 이 관계 같은 게 왜 나오냐면은 그 증여나 이런 것들 확인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가족 관계인지 이런 걸 또 봅니다. 그래서 관계가 없다 그러면 무관계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하기 누르면 자, 위에 내용이 하나 이제 뜹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뜨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정해진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동.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이제 경우에 그 비과세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비과세가 된다고 했죠. 그럴 경우에는 비과세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1세대 1주택인데 고가주택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가주택 기준이 있죠. 12억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그 요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뭐 2세대 1세대 2주택이라든지 아니면 1세대 3주택인 경우에는 요거 첫 번째 걸 선택을 하겠죠. 자, 저는 지금 비과세 대상을 처음에 설명드린다고 했으니까 비과세 대상을 클릭을 할게요. 자, 비과세 대상을 클릭했더니 내용이 안 나와요. 네, 그쵸? 이런 식으로 양도 물건이 뭐냐 이거 안 본다는 거죠. 이렇게. 자, 세율 구분도 안 보죠. 비과세니까. 자, 그런데 이 자산이 어디 있는 거냐라는 걸 찾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테스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천의 서구에 예를 들어서 도로명기서는 뭐 알고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조회하기 이렇게 누르면 요거 해당 사항은 그
언제 쭉 나오죠. 그래서 선택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자, 이게 무슨 동이냐? 예를 들어서 보통 여기 넣는 동의 표시는 등기사항 증명서라는 게 있는데 등기사항 증명서 상에 동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A동, 한글로 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동,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제가 뭐 임의대로 하는 거니까 뭐 501호다. 예를 들어서. 양도 날짜가 언제냐 이거죠. 그냥 오늘 날짜로 할게요. 취득을 언제 했냐 이거죠. 취득은 아까 2년 이상 뭐 보유 뭐 이런 거 나왔으니까 2년 이상 보유를 했으니까 2년 전으로 했겠죠. 자, 2년 전에 소유권 이전으로 받은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지금 소유권 이전으로 소유권 이전으로 이제 매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요 양도 목적에 이제 요런 내용. 양도 목적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떠요.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소유권 이전, 뭐 가등기도 있고 본등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거는 이 매매입니다. 매매에 의한 거죠. 뭐 경매로 사는 경우에는 경매로 선택을 하고 뭐 재산 분할로 받았다고 재산 분할 이렇게 뭐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받았다 그 내용 유증 뭐 돌아가시 전에 뭐 증여를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승계받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등기 원인의 목적은 죄송합니다.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소유권 이전으로 다른 사람한테 팔았대요. 그리고 이제 보유 기간이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산 날로부터 언제 기간이다. 이게 이제 2년 이상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거주 기간이 있냐? 거주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경우만 그 거주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2년 이상 뭐 보유, 2년 이상 거주.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거. 이 해당하는 그 집이 그 처음에 사는 시점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는 시점에 그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다. 그런 경우는 반드시 거주를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거주 2년이 돼야지만 양도할 때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거주를 못했다. 그러면 양도할 때 거주 못한 걸로 비과세 대상이 안 되겠죠. 그건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주를 했냐? 뭐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취득 당시에 비조정 해당 지역이었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면적이 나오는데 이거 똑같아요. 이것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등기상 전부 증명서 상의 토지 부분에 대한 면적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5제곱미터 나왔고 예를 들어서 7제곱미터 나왔다. 뭐 당연히 건물이 실면적이 큰 거니까. 자, 양도가액이 얼마냐? 2억 5천에 팔았대요. 2억 5천에 팔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필요경비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어려우니까 이제 대부분 세무서에 맡기고, 거기서 이제 신청을 하고, 이렇게 보통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잘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 일반인 입장에서 최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력이라는 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을 쭉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취득가액하고 필요경비가 뭐냐? 그러니까 취득가액은 내가 상금액을 얘기하는 거고 필요경비는 중간중간에 어떤 경비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거를 경비 처리로 인정을 해줘서 그 부분을 이제 소득세 낼 때 한마디로 좀 줄여주는 거죠. 추가 입력 버튼 누르고 주요 경비는 매입가액이 중요합니다. 매입가액. 실제로 매입을 얼마 했느냐. 그 매입가액은 그 당시에 뭐 2억 원 했대요. 근데 지금 2억 5천에 파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그대로 등록 버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매입가액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등록세,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여기 보면은 중개수수료라는 게 있는데, 그 제일 큰 비용이 중개수수료이겠죠, 보통. 여기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동산에서 그 받았던 그 사업자 번호를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번호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이름이 뜨고요. 지급 날짜가 언제였냐면 뭐 예를 들어서 샘플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수료를 이만큼 냈었다. 증빙을 현금 영수증을 받았었어요. 이렇게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등록하기 버튼 누르면 여기 밑에 현금비 프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뭐 중개소 집배비용, 뭐 이렇게 양도시 중개소수 뭐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고, 자, 기타 비용이 있는데, 자, 기타 비용 중에서 다른 거는 좀 복잡하니까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고 수익적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본적 지출만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수익적 지출은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되게 내용이 되게 많은데 간단하게 보면 뭐 방 거실에 뭐 공사비용, 바닥 교체 뭐 공사비용이라든지 아파트 베란다 사시를 고쳤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 내용 연수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거잖아요. 그 당의 그 자산에 대해서 가치를 현실적으로 좀 높여주는 그런 지출을 자본적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출 말고 뭐 싱크대를 고쳤다, 아니면 외벽 도색이나 조명 교체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은 방수공사했다, 이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을 봅니다. 그래서 그건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제로 사는 동안에 그런 것들을 교체했다는 당연한 거는 증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증빙이 있어야지만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면은 뭐 쟁송 비용이 있다. 뭐 그러면은 변호사 비용도 여기서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쭉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샘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력하고 증빙 넣고 해주면 되고 등록하기 버튼까지 누르면 이제 밑으로 다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하기 버튼 누르면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면서 여기 부분에 이제 그 비용들이 올라가죠. 이렇게. 자, 그러면 처음에 2억에 샀는데 2억 5천에 팔았으니까 양도 차익이 이렇게 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건 기간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그래서 요게 3년 이상이어야만 요게 이제 뜹니다. 요것도 이제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두 채 갖고 있는 경우에 요거 파는 경우에 대한 부분 설명할 때 요것도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쭉 내려와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이 여기 보시면 비과세 대상이다 보니까 여기 부분이 전부 표현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납부세액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장의 버튼 누르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떠요. 신고서를. 그러면 저장이 완료됐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신고서가 제출됐다는 거는 이제 신고를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구세청에 넘어간 거예요, 데이터가. 양도세는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도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비과세 대상에 대한 양도세 신고 부분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지금 시간이 20분 정도 됐어요. 1세대가 이제 2주택인 경우에 하나 파는 거, 그 부분 설명드리고, 이제 세 채 있는 경우 파는 거, 그거 설명드리고, 이제 필요경비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